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 맡고 있는 김용구입니다. 오늘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증시는 코스피 밴드로 보게 된다면 2,800에서 3,400선 정도의, 인덱스적으로 본다면 한 중립 정도의 어떤 등락 흐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목 장세를 통해서 이 모멘텀 있는 알파를 어떻게 발굴해서 대응할 것인가에서 투자 전략의 어떤 전체적인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인덱스는 전체적으로 상고하저의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과정은 미국과 선진국 주도로 해서 투자 모멘텀의 부활, 그리고 이연됐었던 소비들이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행보의 진정과 함께 부활하는 어떤 형태들이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실물 경기 흐름들을 리플레이션,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골디락스까지 되돌리는 과정들이 한창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간 시장이 눌렸었던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가 현재 코스피 PER 10배 정도 수준에서 3,400선 한 12배 수준까지 다시금 기지개를 켜는 과정들이 아무래도 상반기 시장의 어떤 상승 무드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감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 조금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가장 주요한 키 리스크 변수 두 가지가 하반기 과정을 통해서 돌출한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 첫 번째는 미국의 6월달 중간선거, 그리고 10월달 시진핑 중국 정부의 3년임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이슈, 이벤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들이 잠복 미중 간의 어떤 불확실성이 재점화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준 관련된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될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연준 테이퍼링 스케줄 11월 말 시작돼서 내년도 6월 말로 종료되는 일정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반기 테이퍼링이 일단락 되게 된다면 하반기 이후서부터 시장의 시선 자체는 곧장 다음번 연준 금리 인상 변수 쪽에 대한 어떤 사전적 경계감이 한창 한껏 곤두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건데요. 이 얘기는 연준 내 아니면 글로벌 IB 하우스들, 국내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의 어떤 분석가들의 이 경기에 대한 판단,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다음번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어떤 논의에 따라서 시장 일일비를 반복하면서 트랩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시사를 하는데, 이 지점은 다시금 우리 시장이 현실적으로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3,000선 안착 정도로 현재의 자리로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음 봐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전략의 축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PER 밸류에이션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현재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 기준으로 바닥을 진단을 해본다면 2010년 이후 PER 밴드의 역사적 평균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환상 코스피 3,000선 레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 그러니까 즉 코스피 3,000 밑에서는 대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또 외국인 수급이 심리적인 수급적인 어떤 과민 반응들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부침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3,000선 밑에서는 실적과 그리고 구조적 성장성, 그리고 내부 정책 동력에 편승 가능한 전략 대안들, 핵심 성장주들을 늘려갈 수만 있다면 절대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지점은 바로 이 플러스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수준에 해당되는 코스피 3,300선 윗단에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른 형태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시장의 주된 상승 동력은 그간의 모습처럼 이익 성장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간 눌려 있었던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가 우리 시장 아니면 이머징 시장을 바라봐준 시선 자체가 조금씩 따사로워짐에 따라서 눌렸던 밸류에이션이, 눌렸던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는가가 내년도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보게 된다면 현재 시장이 상정하고 있는 실적이든 경기 펀더멘탈 자체가 의미 있는 어떤 드라마틱한 개선세가 수반되는 게 아니라면 3,300선 윗단에서는 벌렸던 부분들을 압축하면서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다음 수순을 도모하는 게 어찌면 가장 현실적인 전략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년도 글로벌 매크로 탑다운 전략적인 대응 측면에서 초점은
주요국들의 어떤 현재 이 시장 측면에서 진단을 했을 때 현재와 같은 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가장 빠르게 누가 가장 탄력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에서 우선순위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기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1분기께 전면화되고 나서 리세션까지 추락을 했었다가 주요국들의 경기 대응, 정책 대응들, 총력 대응들이 수반되면서 골디락스를 방불케 했었고 또 올해 상반기 중에 실물 경기라든지 또 수요 변수, 또 우리 한국의 수출 변수, 기업 실적 변수 이런 부분들이 드라마틱한 회복 과정을 통해서 이 리플레이셔널이한 어떤 긍정적인 아주 뜨거운 경기 회복세, 펀더멘털 회복세가 수반됐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올 하반기 델타 변이 확산을 기점으로 해서 실물 경기를 눌리고 물가는 공급 측면 병목 현상이라든지 쇼티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변수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빠지고 말았는데 그럼 이 관점에서 한번 다음 수순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미국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기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빠져나와서 경기 측면에서 리플레이션 나아가 골디락스까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올 연말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과정을 통해서 대단히 탄력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변화의 트리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로 바이든의 공세적인 이 인프라 투자, 재정 정책 이런 부분들이 그간 최근까지는 정치적인 어떤 교착 상태에 막혀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답을 찾아가면서 변화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코로나 락다운 아니면 경제활동 위축됨에 따라서 이연됐었던 소비들이 다시금 리오프닝의 진정과 함께 복원 과정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간 미국이든 선진국 가게들 누적됐었던 저축률과 맞물림으로써 하나의 기폭제처럼 소비 경기 또 서비스 경기 관광 수지 이런 부분들이 극적인 어떤 개선세가 내년도 미국과 유로존 선진국의 어떤 실물 경기 회복을 견인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되는 건 중국 같은 경우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 실물 경기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탈출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화정책 측면에서나 재정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변화의 동력, 여력은 상당 부분 제한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기존 헝다 리스크에 대한 처리라든지 또 중장기 패러다임 변화로서 공동부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단기적 과정에서 보게 된다면 과도기적인 한계 때문에 악순환만 또 파열음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엎질러진 물 처리하는데 상당 부분 정책 여력이 할애된다, 제한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정책적인 여력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 거기다가 현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결국은 신흥국 기업,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물 경기, 글로벌 경기 수요 환경은 정체되거나 묶여버리게 된다면 매출액은 판매 단가 역시 정체 또는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기업 실적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마진 스퀴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국이, 신흥국이 어쩌면 가장 늦게 아니면 가장 미약하게 스태그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어떤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베이스 시나리오로서 기본 시나리오로서 이러한 어떤 교착 상태가 지속됐을 때 절대로 지지 않는 전략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이러한 어떤 구간이 장기화됐을 때 이겼었던 버팀목은 어디였었던가를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내년도 전략의 초점이 이쪽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인플레이션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현재의 어떤 물가 압력 상당 부분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고민들은 있습니다만 선진국에게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투자와 소비 모멘텀의 부활을 통해서 현재 물가 상승, 코스트 푸시 형태의 이 물가 상승을 디맨드 풀로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단히 고민스럽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노이즈인 건 맞지만 통제 가능한 변수로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무리하게 조급하게 통화 긴축, 금리 인상
아니면 금융시장 유동성 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존재합니다. 근데 신흥국 입장에서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정책이든 경기든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자체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또 하나는 주요 신흥국들 모두 경제사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신흥국들의 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대부분의 케이스들 다 인플레이션과 연준 금리 인상이 맞물렸을 때 주요 위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에다가 연준 금리 인상이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신흥국들 입장에선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금리 인상, 통화 긴축, 유동성, 리스크 관리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자산시장, 금융시장 측면에서 신흥국과 선진국과 아니면 미국과 중국과 시장 간 극단적인 디커플링 아니면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22년의 자산 배분 측면 아니면 주식시장 측면의 키 아이디어가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시장 전략적인 초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 아니면 신흥국들 중국이 현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경기 측면 또 물가 측면의 이중고가 계속되는 어떤 상황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2000년 이후 우리 한국 주요 업종들의 시장 대비 상대 성과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관찰되는 현상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 시장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인덱스 베타가 됐던 액티브가 됐던 큰 물 자체가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큰 배가 뜨지를 못했다. 한국 시장에 있어서 큰 배라는 의미는 바로 경기 민감 대형 수출주, 가치주, 즉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중우장대한 소재 산업재 시클리칼 종목군들과 IT 자동차, 전차 군단이 그 양축을 구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맏형들이 역할이 약해지면서 내부의 정책 동력 아니면 내부의 이벤트 드리븐 측면, 수급 바람몰이가 가능한 아이디어들 또 실적과 구조적 성장성을 갖고 있는 핵심 성장주들로만 시장이 전개됐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물 경기 측면에서의 어떤 되돌림이 적극적으로 나타났을 때 리플레이션으로 더 전환되게 되면 소재 산업재로 대표되는 딥시클리카라는 종목군들이 처음 반격이 시작되고 골디락스까지 확산됐을 때는 이제 강론이 아니라 총론으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재편되다 보니까 맏형들이 큰 배가 중심축을 구성하면서 작은 배들까지 같이 잘 뜨는 시장으로 재편되어 왔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지점이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중국 또 신흥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탈출, 경기 측면에서나 정책 측면에서나 여력이 미국보다 선진국보다 지극히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초점 계속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지지 않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성장주 쪽에 주목하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곧장 하반기로 시장의 성격이 연준 금리 인상 변수를 집중한 순간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울러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선 미국의 연준의 정책금리,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역축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는 뭐냐? 지금 연준 점도표에 반영되어 있는 2025년 말까지의 총 9번 반의 금리 인상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반기 과정을 통해서 테이퍼링이 끝나게 되고 시장의 포커스 자체가 다음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목하는 순간 시장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의 어떤 리더십을 좌우하는 글로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상반기 중 짧았던 스티프닝 구도를 마무리하고 플래트닝으로 꺾임에 따라서 성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성격이 재편될 수 있는 어떤 과정, 즉 가는 말만 계속 가고 안 가는 말 측면에서는 계속되는 어떤 소외,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어떤 여지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게 22년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우리 시장 측면, 업종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어떤 고민을 담아본다면 세 가지 측면에서 아이디어로 종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어 섹터에 대한 접근 전략이 될 텐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중우장대한 시클리칼 제품들, 종목군들 아시겠습니다만
21년의 과정을 통해서 수출 단가, 프라이스 자체는 상당 부분 올라왔던 부분들은 확인이 됩니다. 근데 22년을 통해서 중국, 나아가 신흥국의 스태그플레이션 탈출이 전제되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리스타킹의 부활을 기대하긴 요원할 수 있겠다. 즉, 우리 중무장대한 관련 업종들, 종목군들 측면에서 수출 물량 지표의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쩌면 이제부터는 시클리칼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로서 대응하는 게 합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코어 섹터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해당이 될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2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빠질 구간이 없을 만큼 극단적인 어떤 주가 조정, 주가 침체를 경험했다는 거죠. 앞으로 리스타트, 주가 측면 리스타트의 탄력이 얼마만큼 강하게 나타날지 아직 증거는 비약합니다. 하지만 매크로 측면에서 또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역사적인 또 통계적인 락바탐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자동차 대형주들 이제 마켓 데이트까지만 확인해서 확보해서 저점 매수에 나설 수만 있다면 절대로 지지 않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핵심 성장주에 대한 접근 전략이 될 텐데 세네 가지 아이디어 주목을 합니다. 2차 전지의 구조적 성장성 여전히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다만 초점은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 미국의 내연기관 메이커들이 본격적인 전동화에 나섬에 따라서 우리 대형 셀 빅3 기업들의 재평가 거기에 소재주들은 이미 중국 관련 피어군들 대비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가 되느냐? 이제는 알짜배기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멜트까지 같이 양수겸장을 같이 찾아야 된다라는 걸로 초점이 달라져야 된다. 거기에 비메모리, 후공정 소부장 기업들 계속된 성장성들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BTS로 대표되는 미디어 엔터의 구조적 성장성, 글로벌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돼 있습니다만 기존 자리였었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으로 어떤 전환 이제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거기에 내년도 정책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설주 역시도 한몫해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트레이딩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 리오프닝의 진정과 함께 이 리오프닝 관련된 내수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반응 마치 테마주처럼 어지럽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역시나 펀더멘탈이 될 겁니다. 실적과 현재의 밸류, 저가 메리트까지 복수를 고려해 본다면 패션, 유통, 그리고 대형 바이오, 백신 쪽 CMO가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10개의 2022년 추천 종목을 엄선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종목군들 또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만치 않은 2022년 시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성공적인 어떤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시장 대응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건강과 행복 가득한 2022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